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하죠.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스튜디오에 이렇게 초대한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예, 다들 바쁘신 분들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 박정태 위원님은 초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손호영 선수의 연속 안타 기록이 깨졌어요. 결국 금요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손호영 선수 3타수 무안타 1볼넷 남기면서 연속 안타 기록을 깼는데 이게 31경기에서 그러니까 박정태 위원님은 31경기 연속 안타를 갖고 계시고 손호영 선수는 30경기 연속 안타가 된 거예요. 너무 웃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99년도에는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긴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롯데 선배로서 정말 고생했다 말을 전달해주고 싶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장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가 되기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만큼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록이라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도 있듯이 어째 뭐 손흥민 선수의 연속 안타 기록은 롯데 선배로서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내심 내가 하지 못한 일본 기록도 좀 깨주길 바랬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아쉽고 참고로 일본 연속 안타 기록은 사실 33게임입니다. 33게임이라서 저도 많이 아쉬웠고 내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 일본 게임까지도 좀 깨줬음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연속 안타 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 기록도 솔직하게 좀 이렇게 좀 많이 아깝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롯데 성적이라든지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깨주길 바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염 의원님도 어마어마한 기록 갖고 계시잖아요. 신인왕 플러스 MVP. 아니 또 쑥스러워 그러세요. 쑥스럽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신인이 정말 폭발적인 작년에 이제 김민석 선수 약간 뭐 신인왕 얘기 나왔고 올해는 전미르 선수 뭐 신인왕 얘기 나왔는데 그 기록이 참 안 깨지네요. 그렇네요. 깨져야 되는데. 두 분 모두 좀 깨져야 하는데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기로 넘어가가지고 사직예수 윌커슨 선수가 9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토요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달성했는데 역시 롯데의 에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믿고 보는 뭐 선수 마음에서 믿고 봐야 되겠죠, 그죠? 4월 달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다는 기록은 아니었지만은 이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5이닝 던지는 경기도 좀 있었고 뭐 7이닝씩 이렇게 던져주는 경기는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거의 5월부터 이제 제 컨디션을 찾으면서 이게 제가 이제 경기 중계를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1선발이라는 거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닝히터에서의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펜 투수들이 조금 부하가 걸릴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1, 2선발은 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이어가줘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현재 최근 이제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9경기 연속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하는데 그 중간에는 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있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이 이제 팀의 1선발로서의 아주 참다운 모습이다. 이게 결국에는 타자들 수비들도 좀 더 안정적인 이제 투수가 마운드에 있으면은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격 수비 투수 쪽에서 이 좋은 모습들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공개수는 이미 한개 투수를 넘었었는데 그날 말이 7이닝 이제 8회에도 나왔거든요. 한타자 상대하고 안타 맞고 이제 강판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KBO 리그에서 가장 빨리 100이닝을 돌파한 투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을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100이닝을 제일 먼저 돌파를 했다는 건 결국에는 꾸준하게 등판 때마다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참이 저런 선수들이 롯데에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롯데가 상위권 팀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지금 네. 또 나온 생각해 보면은 뭐 이 투타 밸런스 이런 게 좀 네. 맞지 않아서 지금 순위는 하위권에 있고 또 저렇게 좋은 투수 예. 비록 뭐 승리라든지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닝이 KBO 리그에서 최고 많은 이닝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는 팀의 자랑거리죠. 예. 최동원 염종석을 잇는 외국인 에이스. 또 시작이죠. 네, 어쨌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8안타를 터뜨린 방망이에 힘입어서 6대1 완승을 거둔 롯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일단 의원님? 이날 게임은 이제 선발 투수의 역투가 굉장히 돋보였던 네, 네. 게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롯데 타자들이 두 번째 상대하는 하영민 투수를 이 완급 조절 변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던데 사실 윤동희 선수는 좀 잘 적응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나머지 타자들 특히 왼손 투수에 굉장히 약했었는데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고 또 코치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은 예, 드는데 예, 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고 집중력 있는 이날 타선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처 능력들이 예, 굉장히 예. 좋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방망이가 터지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제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늘은 거죠. 네, 예. 이제 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예. 좀 처음에 이제 노림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타자가 직구를 노릴 때 변화구가 오면 굉장히 대처하기 어렵듯이 여러 가지를 이 변화구 오는 타이밍, 직구 오는 타이밍들을 잘 잡아서 이 투수는 뭘 많이 던진다, 이 투수는 또 뭘 많이 던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면 정말 수월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계획이 없으면 타이밍이 많이 뺏기죠. 아, 네, 야구는 네, 타이밍 네. 싸움이기 때문에. 분석이 중요하네요. 분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일요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롯데의 선발 투수가 정현수 선수였거든요. 롯데 팬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처음으로 1군 무대에서 선발 마운드에 오른 정현수 선수의 활약 여부였을 것 같은데 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픽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던 맞죠. 선수죠. 예. 예. 그건 엄청난 픽이죠. 사실 뭐 네. 저도 이제 대학 야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대학 야구에서는 뭐 타자들을 좀 농락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였는데 저도 내심 기대를 많이 했고요. 네네. 3이닝이라는 어떤 숫자를 채우진 못했지만은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KBO 리그를 보게 되면 일요일 경기는 선발 투수가 나가게 되면은 많은 투수들을 투입합니다. 예. 5명, 6명, 뭐 많게는 7, 8명까지도 투입하는데 그건 이제 월요일 휴식이 있고 일요일 경기 최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인급 선수들이 많다, 스타팅 라인업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봐요. 이렇게 정현수 선수라든지 타 팀 모든 팀들이 지금 신인급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2, 3년 뒤에는 이 선수들 중에 누군가는 안착을 하겠죠. KBO 리그 이제 각 네네. 팀의 주전으로 안착은 하겠지만 정현수 선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데 일요일 경기에서는 정현수 선수에게 일단 올라갈 때 5이닝이라는 이런 숫자는 아마 무의미했을 겁니다. 네네.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이닝은 막아달라. 근데 저는 정현수 선수가 첫 등판에서 뭐 시범 경기도 등판하고 연습 경기도 했지만은 첫 경기 등판에서 그래도 자기 몫은 해주지 않았나. 선발 투수로서보다는 그날 경기 한 경기를 봤을 때는 3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초반에 어떤 타선이 좀 폭발해주면서 타선 점수는 많이 뽑았고 그죠. 그리고 투수로서 좀 짠물투구를 하면서 그래도 네네. 경기 초반에 어떤 분위기는 잘 잡아줬다.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다음 등판도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데 볼넷 숫자가 조금 있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투수가 볼넷이 많은 거는 연습 피칭 그러니까 불펜 피칭을 할 때 볼이 많은 선수면은 그거는 연습으로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펜 피칭 할 때 볼이 많은 선수를 1군 무대에 올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치는 있는 선수인데 네. 안 맞으려고 안 맞아야 된다. 내가 이 선수를 어떻게 해서 요렇게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새가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네. 것보다도 내가 안 맞으려고 잘 던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볼넷이 많다. 막 그래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회에서도 돌이켜 보면은 이주영 도스는 아웃카운트 잡았는데 3회 김혜성부터 이제 안타 맞아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볼넷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가능성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충분히 뭐 저는 가능성은 봤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는 아마 가지 싶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자투 상대 팀 타율 최하위 롯데였는데 달라졌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 달성했는데 점수차도 컸습니다. 일요일에 10대2로 이겼거든요. 요즘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네네. 이 타격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롯데 자이언츠 타자들. 그래서 지금 늘 제가 해설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레이에스 선수의 타격법이라든지 공격법을 이 우리 타자들이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덕아웃에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또 사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예, 레이에스. 예. 지금 사실은 윤동희 선수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레이에스 선수는 밸런스가 좋고 이정훈 선수라든지 네네. 변화구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습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변화구라든지 노림수라든지 이게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다른 팀의 선수라도 굉장히 자기가 배워야 할 때 부분들은 꼭 배우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빅터 레이에스는 타고난 컨택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 덕분에 그리고 김주찬 뭐 타격 코치도 물론 충분히 자기 뭐 열심히 했겠지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하면서 선수들 타법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은 코치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김주찬 선수의 코치, 예, 예. 표정은 그 코치의 표정은 네. 되게 좋지 않은데 요즘은 좀 많이 편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코치들 표정을 좀 많이 펴주게 했으면 좋지 예.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진짜 어마어마한 날이 8년 만에 도루 30개 성공한 마왕 황성빈 선수. 승리 지우겠지. 이거 어떤 기록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이 심도 있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제가 도루에 대한 능력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박정태 옛날에 도루 많이 했지 그냥 아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병철 감독님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1번을 쳐가 첫 도루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도루를 하지 말라더라고요. 썩 도루 능력은 별로 없었다. 없어요. 없는데 예. 제가 이 기록의 기념에서 사실 어제는 전준호 선수 코치 해설위원과 예. 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예.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전준호 코치는 정말 날아다녔죠. 네, 저 전화 해설위원이죠 지금은. 기록도 3번을 깨고 했는데 예. 저와는 이제 동기이자 친구인데 네. 전준호 선수 작년 도루사가 많았대. 작년에는 전 황성빈 선수가 네, 도루사가 많았는데 워낙 공격적인 선수이다 보니까 뛰어야 할 때 뛰지 말아야 할 때 타이밍을 잘 몰라서 도루사가 많았다고요. 작년에는. 그런데 모든 것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 강조하면서 올해는 많은 투수를 상대를 해보니 도루시 스타트가 빨라졌다고 해요. 빨라졌다고 하고 또 황성빈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굉장히 빠른 선수이고 공격적 주루에만큼 10개 구단 단연 최고라는 칭찬을 했어요. 이게 공격적 주루. 도루가 공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키가 작은 선수인데 예, 예. 황성빈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도루를 잘할 수 있나. 그래 물어보니까 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만큼 날쌘갑지. 키가 관계없고 예, 예. 전준호이 하는 말은 예. 황성빈 선수는 키는 작지만 도루시 보폭이 넓답니다. 그 12발 뛰고 슬라이딩을 하니까 예, 예. 그 키 큰 선수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대요. 그리고 전준호의 표현이 웃겼는데 이 교체하는 발이 빠르다는데 그거는 예. 결국은 발이 빠르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교체하는 발이 빠르다. 예, 이상하게 좀 아까 돌아가면서 뛸 때 보면 옛날에 만화 동그라미 뛰기 있잖아요. 막 뚜루루루 근데 그 표현을 약간 그 느낌. 전준호 위원은 교체하는 발이 빠르다. 교체하는 발이 빠르다. 네, 그렇게 하고 저한테 뭐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키와는 전혀 상관없. 예, 전준호 지금 해설위원회 그 전원입니다. 전원.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서동욱 선수 도루저지 하는 거 보셨죠? 염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수가 도루저지하면은 투수들이 조금 사실 정현수 선수가 흔들릴 뻔했는데 그 컸거든요. 결국 이제 포수가 이루 도루를 잡는 거는 예. 결국 이제 투수가 스타트를
안 뺏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2루 도루 아웃시킬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송구하는 것 자체가 빠르게 해서 2루 베이스 위로 가면서 이제 2루수가 볼 잡아서 태그하는 플레이 이게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는 건 결국엔 포수가 상당히 빠르게 2루에 정확하게 던져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는 이 사람들 팬분들도 되게 막 뭔가 통쾌할 겁니다. 아주 아름답다 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롯데는 최근에 이제 손성빈 선수도 그렇고 정보근 선수도 2루 송구가 괜찮고요. 네네. 2루 송구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유강남 선수도 2루 송구가 다 좋고 한데 결국에는 뭐 포수가 2루 송구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모든 점들을 조금 뭐 투수 리드라든지 어떤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2루 송구만큼은 롯데 포수들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투수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포수만 계속 원망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루에서 도루 저지 실패하면은. 근데 실제로 운동장에서는 투수 책임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전문가들은. 네, 그 코칭 스텝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보면은 포수보다는 투수 쪽에 조금 더 책임을 전가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T와의 경기였는데 타선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윤고, 손레나 그러니까 윤동희, 고승민, 손호영, 레이에스, 나승엽 이 타선이 그립다 이런 팬들의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 팬들의 생각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때때는 타선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록에 따라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쨌든 현재 김태형 감독은 정말 다양한 이 타선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많은 이 다양한 변화를 하는데 팀 타선의 구성을 여러 방향으로 시도하는 만큼 굉장히 김태형 감독의 고심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이 라인업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은 시즌 마칠 때쯤 되면 맞춰질 것 같아요. 시즌 마칠 때 맞추면 어떡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김태형 감독도 시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성적을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시즌이 마칠 때쯤 되면 그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라인업까지도 내년 준비를 정말 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라인업 얘기하니까 수요일 경기 때 다른 거 없고 고영표 선수 털었어요. 6점을 냈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막 두들기는데 야 진짜 롯데 타선 맞아? 막 왼손 타자들 오른손에 할 거 없이 뭐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1회 5점, 2회 1점 냈거든요. 6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고영표 투수는 대한민국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들은 투수. 엄청난 투수죠. 근데 사실 이날 투수로 나오길래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롯데 타선이 이제 왼쪽 투수 아니면 또 완급 조절에 약했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이렇게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정말 제가 그날 게임을 봤던 롯데 타선은 정말 많이 운이 아니라 정말 이 기술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성장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네네네. 투수들이 썩 좋지 않아서 전미르 선수가 화요일 1군 엔트리 말소됐고 그 휴식을 자주 가지는데 한꺼번에 막 휴식이 들어가가지고요. 특히나 선발 라인업을 맡았던 이민석 선수도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나균안으로 꾸역꾸역 꾸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선발 투수 나균안인데 염현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투타 밸런스 뭐 투수가 좋을 때 타자가 좀 이렇게 받쳐주고 타자가 좋을 때 투수가 받쳐주고 뭐 결국에 투수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필승조로서 바라볼 수 있는 선수들을 뭐 몇 면을 보게 되면 이 선수들이 조금 컨디션의 어떤 하락 상승 이거는 항상 타자든 투수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선수들이 조금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래 되면 이제 선수들은 본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아쉽고 뭐 좀 본인 스스로 원망스럽고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결국엔 팀을 끌고 가야 되는 감독이라든지 투수 코치 입장에서는 머리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뭐 결국에는 그 경기마다 우리가 짜내기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컨디션에 있는 선수라고 모두들 다 이군에 보낼 수는 없거든요.
안 좋은 컨디션이지만은 그 경기마다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잘 살펴서 아마 김태형 감독하고 조영강 투수 코치가 잘 운영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진해수 선수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잘 던지고 있죠. 예, 그리고 800경기 출장. 그러니까 한두 선수 맨날 상대하다 보니까 경기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긴 했는데. 참 최근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를 보게 되면 뭐 최근도 아니지만 이명우 자투수가 옛날에 은퇴 이후에는 예, 이 자투수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불펜에서요. 네네. 근데 진해수 선수 최근에 피칭을 보게 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진해수 선수가 롯데로 이적한 이유도 그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지금까지의 중간 투수로서의 어떤 경험들을 선수들한테 또 전달도 해주고 또 본인 스스로도 팀에 어떤 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받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이 진해수 선수가 꾸준하게 좀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롯데로서는 큰 도움이겠죠. 예, 김상수, 진해수, 예, 수스 형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 경기로 넘어가서 예, 김동혁 선수의 데뷔 첫 3루타가 눈에 띄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현 선수는 사실 영동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2년째인데 예. 그리고 자투 솔직히 저는 뭐 기록이 뭐 찾을 기록이 많이 없고 몇 번밖에 못 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영동대 시절 때 김철기 감독과 통화를 좀 했었는데 그 대학 시절 때도 김동현 선수는 발이 빠르고 어깨도 강했는데 예. 무엇보다도 팀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선수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는데 경기에 이 김동현 선수가 꾸준하게 출전을 하게 되면 이 사실 게임을 이기는 데 대해서는 누가 팀 메이커가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팀 네, 분위기가, 네, 네. 드가웃 분위기가.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롯데 자이언츠는 필요한 선수라고 보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출장한다면 2할 8푼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는 선수라고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전원입니다. 전원. 예, 그냥 예, 전달하는 책임을 언어입니다. 밀으실 그래서 것 그 같기도 하고. 부분은 예. 이 밸런스를 봐서도 충분히 발이 빠르고 이렇게 안타 에버리지 부분들은 충분히 2할 8푼 3할은 자기만의 노력만 있다면 네네네. 충분히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김동혁 선수는 저도 꾸준히 한번 잘 지켜봐야 네네. 될 선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이선우라는 신인급 선수가 나와가지고 예. 중교수 실책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선우 선수가 중교수 플라이를 잘 잡는 모습이 좀 대비가 됐는데 어쨌든 응원합니다. 이 질문은 두 분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에 심판 오심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경기 흐름 다 끊어먹고 이렇게 4번이나 오심이 나오는 거는 살다 그러니까, 처음 예. 봤는데 염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스트라이크 볼은 뭐 이렇게 판독을 한다 하는 물론 네. 아웃 세이브도 판독은 하지만은 순간순간 뭐 심판진도 많이 힘듭니다. 예. 땡볕은 아니지만 야간 경기지만 참 그 무더위에 그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플레이들을 판단해서 뭐 아웃 세이브 스트라이크 볼 이렇게 판단하는데 뭐 우리가 그냥 롯데 팬으로서 봤을 때는 예, 참 예. 정신 못 차린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다. 예, 같은 우리도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준 야구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같은 야구인으로서 뭐 그런 경기들을 좀 안 할 수 있게끔 심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네. 좋겠는데 또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 1년에 많은 경기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게. 예. 그게 해필이면은 뭐 롯데에 걸려서 그런 건데 뭐 지나간 거고 결국에 이제 판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롯데 팬분들도 그 심판들 그날의 어떤 심판들 주심, 루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을 또 기억해서 그 가스라이팅 시키면 안 되니까 그냥 좋게 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좀 다독이는 분위기. 네, 박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세요? 아이 뭐한 번에 오심도 화가 나는데 예. 솔직히 롯데 네 자이언츠니까 번이잖아요. 성적과 직결되니까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예, 4번이나 석연찮은 오심이 났다는 것은 저도 사실 그날 게임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심판분들이 또 김태형 감독의 화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김 격분했지. 감독님의 어필은 제가 볼 땐 당연한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오심들이 나온다면
진짜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야구 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진짜, 예. 예. 눈살을 그리고 찌푸리겠지. 이게 4번이나 이 4번이라는 숫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계속 회자될. 자, 전준우 선수 이번 주 복귀하는데요. 짧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박 의원님. 전준우 선수는 아무래도 팀의 주장인 만큼 빨리 합류를 한다면 팀에는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김 감독도 되게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들어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팀 분위기뿐만 아니라 팀 타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리드해서 좋은 성적으로 더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준우 선수는 뭐 결국에는 지금 타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롯데 타선이 상승세니까 들어와서 그 상승세에 있는 선수들을 좀 잘 끌어줬으면 물론 스타팅 멤버로 나와서 본인의 어떤 기록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만약에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서 벤치에 있다라면은 뭐 충분히 전준우 선수 팀의 어떤 베테랑 고참 선수로서 선수들 잘 다독이고 잘 끌고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딱 20초 맞췄어요. 역시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